그렇습니다. 윤성아 이거 하는 거 녹화를 안 눌렀어. 내일 와서 들어. 지금부터 들으면 돼. 괜찮아. 많이 안 했어. 메시지를 남겼네요. 아무튼 이따 윤성이한테 톡 한번 해줘요. 3교시 영상 앞부분은 내일 와서 들으래요. 윤성이랑 안 친해요? 싸웠어요? 아니 그게 윤성이 번호를 지웠어요. 와우. 윤성이랑 헤어졌대요. 유진이 해야겠구나. 자, 알았어요. 두 친구는 되게 이게 동글동글하니 눈사람 커플 같아.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느낌이에요. 우리 두 친구는 유독 눈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아무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있는 설명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하는 건데요. 네, 거기 뭐 그거 텍스트로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직접 해봐야 돼요. 해봅시다. 자,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에 쓰인 2차 식을 함수로 해서 전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판단하면 된다. 자, 보기에 나오는 문제는요. C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0보다 작답니다. 오. 그러면 C가 0보다 큰 값인데 B를 더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일단 B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란 얘기예요. 그죠? C가 0보다 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얘를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B는 마이너스 C보다 작은데 C가 0보다 크니까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0보다 작다가 되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게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양수인 C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B가 더 작은 값이니까 절대값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B. 그렇지. 얘는 음수, 얘는 양수인데 더해서 음수가 된다면 절대값은 얘가 크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거 정수 계산에서 했었죠? 풀마의 계산에서는 양수와 음수의 계산에서는 절대값 큰 숫자의 부호를 따른다. 맞아요? 요런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여보자. 네. 자, 이렇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방정식에 근의 범위에 대한 조건을 줄 때, 근의 범위 조건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범위 조건이 주어지는 얘를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의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그 방정식의 2차식을 함수로 그려서 판단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방정식에 쓰인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걸 함수로 하면 그냥 y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해봅시다. x에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C. 그렇죠. 자, 이 식을 fx로 표현을 해보면 y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x에 0을 넣으면 요 x의 항 다 사라지니까 상수항만 남아서 c가 나와요. 그러면 x에 0을 넣었을 때 찍히는 점은 어느 축에 찍혀요? x가 0일 때는 y축에 찍혀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양수 C는 플러스니까 여기 x가 0일 때 플러스 y쪽에 C가 찍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느 쪽 볼록이에요? 네? 네? 볼록. 땡! 아래쪽. 최고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쪽. 아래쪽 볼록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면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 끝이 무조건 위를 향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리는데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게 끝나려면 아래로 굴러길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2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고요.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 끝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위로 혹은 아래로 볼록하는 것 중에 오른쪽 끝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요. A 기본이에요.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건데 요 y축 위에 0,c를 지나면서 x축과는 몇 점에서 만날까요? 그건 뭘로 판단해요? x축과의 교점. 아니, 1교시에 신나게 한 거잖아요. x축과의 교점은? 판별식. 판별식, 그렇지. 자, 판별식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c. 그렇지. 헉, 이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커요, 적어요? 작습니다. 작아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쵸? 왜냐면 얘는 플러스가 됐는데 C에다가 4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면 빼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는 건데 둘 중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가 없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지 접하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를 모르는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근의 분리, 근의 범위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했냐면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일단 근이 없는 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위에 동동 떠 있는 이런 형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서 한 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과 만나는 상태가 되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한 근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x가 0일 땐 여기잖아요. 그죠? x가 0일 땐 여기예요. 그러면 1일 때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가 0일 때고 예를 들어 여기가 한 근이 되면 1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x축과 만나는 점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요 접하는 점을 지나서 x는 1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x가 1일 때 이 식을 계산한 y 값이 어느 쪽에 있어요? 플러스 쪽에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2차식에 요 그래프를 만드는 2차식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렇게 되는데 b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몰라요. 네, 이 문제 좀 이상한데요? b 플러스 c는 어떡하 0보다 작다는 좀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건이. 문제가 좀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야 사실상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의 값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접할 때는 안 되고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어때? 한근, 즉 x축과 만나는 요것이 바로 방정식일 때의 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방정식의 해 하나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x축과 만나는 요 점들을 관찰하는데 이 x축과 만나는 점들을
특정 범위 사이에 있는 다른 값들과의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특징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 아마 보기가 이 조건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확인해 줄게요. 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런 숙제 너무 많은데요? 뭐라는 게? 진짜로요. 네. 완전 많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저희 한 20분 남았나요? 아니요. 조금 더 하나, 남았어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기본 문제 8문제인데요? 10-6번 보실게요. 자, 2차 방정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다가 주어져 있는데요.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오케이. 지금 이 10-6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근의 분리, 즉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특정 범위에 놓이도록 하는 조건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근의 범위에 대한 조건들을 지금 주고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의 범위를 주고 그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면 방정식에 쓰이는 2차식을 뭐로?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활용하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보실게요. 그러면 얘는 그럼 여기 방정식에 쓰인 근의 분리 어차피 할 거니까 2차 함수로 해서 해당하는 fx라고 쓸게요. 그게 더 좋아요. 근의 분리 쓸 때는 값을 막 대입할 거거든. 자, 요 2차식을 가지는 함수를 fx라고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어느 쪽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 그렇지. 자, 2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 이게 기본이야. 펑펑펑펑 나와야 돼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예요. 자,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얘들아, 두 근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능한 건 뭐가 돼요? 저 두 근이 서로 같은 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랑 같아요. 그렇지. 판별식은 일단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서로 같은 두 근을 가지는 형태라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접하는 상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모두 가능해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쓸 수 있는 조건 방금 예준이가 한 것처럼 결국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이거나 두 개란 얘기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다가 나옵니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두 근이라는 조건을 하나 만족하죠. 그래서 그게 1번. 저 두 근에 대한 조건이 바로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보다 크다입니다.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 쓰인 2차식을 함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접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근인 거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얘네 두 개가 근인 건데 얘네가 다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점들보다 왼쪽에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 1의 위치를 대략 표시해보면 어쨌든 선생님이 근의 자리로 표시한 요 주황색 자리보다 더 왼쪽에 1의 값들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 조건에 맞춰서 1의 위치를 찍어보면 그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즉 y값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x축보다 위에 있는 짝꿍 y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함수,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포물선이 이게 fx고 이게 fx니까 2번. 함수에 1을 넣고 계산하면 어떤 경우든 다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의 조건을 통해서 나오는 게 요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포물선의 축은 항상 두 근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면 축도 당연히 그 기준값보다 크겠죠? 맞아요? 따라서 축의 위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축은 어떻게 찾아요? 포물선의 축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오, 솔직해요. 좋아요. 자, 포물선의 축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요. 2분의 두근의 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했죠? 맞아요? 그래서 계수를 가지고 두근의 합을 계산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식으로 하면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하면 2m이죠. 그걸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2차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정식의 두근, 즉 이 2차식의 함수가 x축과 만날 때의 두근이 1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근의 개수. 판별식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근과 지금 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값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값과 축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근의 분리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식으로 써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1번 판별식 t가 0 이상이다. 판별식 t가 0 이상이다. 여기서 판별식은 1차의 개수에 곱하기 2가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m이 0 이상이다. 따라서 m으로 묶으면 m-3이 0 이상이다. 해서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만드는 0과 3에 대해서 큰 틈 잡자. 그죠? 따라서 3보다는 이상이고 0보다는 이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f의 1이 0보다 커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f라고 놓은 이 식에 x에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2m 플러스 3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고, 3번 축의 조건, 축이 1보다 크다를 통해서는 m은 1보다 커야 된다가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꼭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 3개를 정리를 했으면 이제 수직선에 0 포함해서 작고 3 포함해서 크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안 포함하면서 크고, 그 다음 1 기준으로 안 포함하면서 크고 하면 3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 3보다 크다. 3 이상. 그렇죠. 따라서 최종 범위는 3 이상이다 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3 이상의 값이 나오면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해도 나오는 두 근은 무조건 1보다 큰 쪽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됩니까? 되겠어요? 네.
자, 이제 1번 했어요. 2번, 3번이 남았는데요. 집에서 해요. 네? 그럴 순 없어요. 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지우진 않을게요. 이거 판별식을 하면 이게 판별식 D는 이거 써놔야지. 자,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3m이라고 써놔야지. 축은 m 이렇게 써놔야지. 자,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 똑같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2번. 요번에는 두근이 다 1보다 작대요. 볼게요. 얘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요거는 네, 요거 두고 해보자. 자, 2번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그래프의 최고차 항이 플러스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두근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두근이 뭐뭐가 가능하다? 서로 같은 도 가능하고 서로 다른 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따라서 이 두근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프는 서로 같은 두근이 나오는, 즉 중근이 되는 이런 경우와 그 다음 서로 다른 두근이 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모두 가능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판별식은 뭐가 된다? 0 이상이 된다. 그쵸? 자, 그리고 모두 1보다 작다니까 함수가 방정식에 사용하는 식을 함수로 했을 때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방정식의 해의 자리야. 그쵸? 그런데 이 지금 표시한 해의 자리들이 다 1보다 어떻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면 x가 1인 값을 표시한 자리보다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그렇지. 이렇게 해가 되는 두 개의 값보다 더 큰 자리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보다 작아지잖아 얘들이. 그럼 봐봐요. 1인 값을 이렇게가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 상황에서 1이 이렇게 위치할 때 그 1의 값을 대입해보면 대입한 함수값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부호가? 양수. 그렇죠.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 1일 때 짝인 점으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된다. 따라서 역시 f에 1을 넣은 값은 0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축은 어때요? 축은 두 근의 사이에 있어서 중근일 땐 중근 자리가 축이 되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땐 그 딱 중간 자리가 축이 될 건데 두 근이 다 축 1보다 작으므로 축의 위치도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따라서 축이 되는 m의 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판별식 조건 똑같고요. 얘가 0이 되는 0보다 크다는 조건 같은데 뭐만? 축의 조건만 달라지네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앞에 했던 거 해서 해보시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는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0 이하이고 3보다는 이상이다. 큰 작작이 나왔었고요. 여기를 통해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1 넣었을 때 m이라서 m은 マイ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축의 위치 이렇게 해보시면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이거 세 가지 만족하는 범위 0을 기준으로 이하, 3을 기준으로 이상 하나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안 포함하고 크다. 그 다음 마지막 1을 기준으로 안 포함하고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번에는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마일. 그렇죠. 0부터 마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왜냐면 여기 경계가 포함하지 않는 경계라서 마이너스 1 가지면 안 되고요. 0일 때는 여기가 포함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들을 역으로 이렇게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바로 근의 분리예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안 해보던 거고요. 우리가 또 일단 뭐랑? 그래프랑 안 치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1이고요.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서 이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런 값들을 찾아서 표현하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안 해봤어.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한 번에 안 되는 게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3번까지 해야죠. 자, 3번. 마지막 3번. 네, 그럴 거예요. 자, 3번. 마지막 3번만 보실게요. 네. 3번 보시면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이 두 근이 서로 달라요. 같은, 그렇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하나는 분명히 1보다 작고 하나는 분명히 1보다 크다니까 서로 같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3번의 조건에 따라서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이 되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두 개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요? 커요. 0보다 크다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선 등호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니까 1이 두 근에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사이 어딘가에 1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이 이렇게 0이 되는 둘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요번에는 이 그래프의 형태상 1을 넣으면 그 y값이 어디에 나와요? x축? 아래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함수식에다가 1을 넣고 계산하면 0보다 어떻다?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1을 넣고 계산한 값이 이 아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축의 위치와는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축도 두 근의 사이에 들어있고 1도 두 근의 사이에 들어있는데 정확한 위치,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의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시험 봐요? 근데 심지어 이 경우는 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근의 그 양수근, 음수근 나올 때 했던 조건처럼 이렇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와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아래에 y값을 가지게 된다는 건 어차피 이렇게 x축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 함수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하겠구나.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확인해 주시면 저기다 1 넣었을 때 1 플러스 m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냥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시험 보나요? 이제 시험 봐야겠죠? 선생님 몇 분이에요? 찝찝하게 몇 분이에요? 하나를 못하다니. 선생님 몇 분이에요? 하나를